이제는 마케팅입니다. 지금까지는 링크 스타터 개발을 하면서 쭉 스토리를 공유를 했고 출시 소식을 알리면서 스타트업 잡스에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유입이 됐죠.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 가입률이 늘기 시작을 했고 체계가 잡히기 시작을 했다. 서비스로의 기능을 하는 단계가 됐다. 우린 이제 고급 버전 단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을 할 시점인 거죠. 공격적으로요. 그래서 12월에 채용을 했어요. 또 빠르게 했어요. 물론 이 빠르게 하는 데까지는 정말 많은 분에게 또 제안을 하고 만나보고 했겠죠. 글로벌 마케팅 경력이 있는 마케터를 채용을 했어요.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은 국내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지금 입사하자마자 정말 좀 일을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영상 기반의 광고 컨텐츠를 이제 기획이 정리가 끝나갑니다. 그럼 아마 최근에 올라온 거 보면 아시겠지만 기존 영상들 정말 많잖아요. 제가 찍어놓은 거 구직자를 위한 영상, 어떤 스타트업을 위해서, 창업을 위해서 이런 영상들 정말 많이 찍었잖아요. 긴 것들. 그 안에 소주제들이 꽤 많거든요. 그걸 이제 쇼츠화하고 있어요. 1분짜리로. 반응을 보면서 한다기보다 그냥 기존에 있던 거를 쏙 끄집어낸다? 그런 장기적인 전략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쇼츠는 내년에 잡스 기획이랑도 이어지는 건데요. 링크 스타터의 타겟층 2030 MZ 세대라고 저희는 지정을 했습니다. 가장 소셜 미디어에 밀접한 세대이고 취업을 하기도 하고 창업을 하기도 하고 스타트업에 관심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세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민이 있고 어떠한 관심사가 있느냐, 이런 거에 맞춰서 스타트업 잡스도 컨텐츠를 올리려고 해요. 그럼 또 이제 자연스럽게 링크 스타터로 유입될 수 있겠죠. 그들의 고민들을 제가 해결을 해주다 보면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하는 거죠. 공격적인 광고,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인 컨텐츠, 브랜드 마케팅은 지속이 된다. 두 번째는 제휴 마케팅이에요. 아까 설명드린 큐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죠. 창업 지원 기간, 팁스 선정, 초창패나 청년 창업 사관학교, 이런 이제 정부 과제 카테고리가 있고 디캠프나 AI 양지허브 등 보육기관의 카테고리가 있고, 또 이제 VC나 엑셀러레이터의 투자사, 이렇게 이제 스타트업을 구직자들에게 어떻게 큐레이션을 해주고 이거를 좀 편리하게 제공을 할 것이냐를 기능 구현을 한 상태고요. 이제 제휴를 하는 거죠. 자세히는 얘기 안 하고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완료가 되면은 영상을 이제 또 소개를 할 거예요. 어떠한 기관들이고 어떠한 곳에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을요. 그리고 거기엔 어떤 스타트업들이 있고, 구직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매력이 생길 수 있을 만한 스타트업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휴 마케팅 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기관들이랑 제휴를 맺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보육하고 투자했던 스타트업들이 수백 개나 되니까요.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고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 마케팅은 이제 4년 사업을 했는데 저도 느끼게 되는 건 가장 큰 강점은 마케팅이긴 한 것 같아요. 스타트업 잡스라는 채널이 있고 어쨌거나 이 어렵사리 하는 링크 스타터 잘 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제 컨텐츠에 공감해주시기도 하고요. 제가 개발에 1차, 2차, 3차 실패를 했다고 해서 제 얘기가 이것 때문에 틀려지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 회사의 강점을 본격적으로 보여줄 저의 강점이기도 하죠. 마케팅 전문가. 얼마 전에 MBTI 편에서 나왔죠. 추천 직업으로 마케팅 전문가가 나옵니다. 모바일 서비스 기획자랑 다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슬로건 드렸다시피 링크 스타터는 마케팅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정보 입력만 구체적으로 매력 있게 잘 작성을 해주시면 매력 있는 기업이고 매력 있는 인재분이면은 원하는 대상을 만나실 겁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설렘이 있습니다. 마케팅 을 하려는 데는 재밌는 분야예요. 스타트업 잡스도 하나의 서비스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로 진행을 해보죠. 세 번째, 스타트업 잡스. 스타트업 잡스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의 홍보 제안이 와서 다 진행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 매출이 났어요. 이 얼마 안 되는 채널에서. 그래서 사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많잖아요. 분야들이. 제가 구독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비즈니스 분야의 스타트업 필드에 이제 구독자가 2만이 거의 다 된 상태고 2021년 1월 1일이 딱 1만이었어요. 진짜 딱 1월 1일에 돌파를 했거든요. 이제 곧 2만인데 1년 동안 이제 1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많지 않은 구독자였는데도 구독자 대비 거의 1억 가까이 매출은 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사업 전반에 4년 동안 투자한 거 생각을 하면은 진짜 낮은 매출이죠. 스타트업 잡스가 매출 보고 시작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고 이제 상반기까지는 제가 어떤 스타트업들의 개념들이나 제 창업 스토리도 했고 개념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공유를 했고 6월경에 MBA 이제 파이널이 접어들면서 동기부여 영상 중에 코비 편을 올렸잖아요. 이게 떡상을 했어요. 이 영상이. 그래서 지금 조회수 보시면 한 18만 이러거든요.
있거든요. 제 영상 중에서 팀빌딩 하는 법이 원래 1위였는데 그래봤자 그 영상은 4, 5만 정도 조회수예요. 근데 그 영상의 시청 지속 시간은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영상 길이가 20분이 됨에도 제 상위 영상들은 시청 지속 시간이 높은 편이에요. 근데 코비 영상 또한 그런데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독자가 꽤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그때는 한 6월에서 8월까지는 구독자가 한 달에 1,500명, 1,600명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한 달에 막. 수직 상승을 하는 거죠. 사실 그때 이제 이것과 관련된 컨텐츠를 올려야 되는데 하필 저는 그 시기에 1인 창조 기업이 된 거죠. 크리에이터도 다 뭐 이제 이슈가 있어서 보냈어야 됐고, 그때 좀 탄력을 못 받아서 아쉽기는 한데 어쨌거나 그때 떡상을 했었고, 한 9월쯤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외주를 했지만 퀄리티 이슈와 여기도 이제 신의성실함의 이슈 똑같아요. 모든 일은 똑같아요. 하여튼 외주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은 이해를 해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퀄리티 이슈로 정말 많은 영상들을 폐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제가 2달 남짓 동안 영상을 거의 올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500, 1,600 월 구독자가 상승되던 게 500까지도 떨어졌어요. 400대까지도 떨어졌어요. 월 구독자 증가율이. 스타트업 잡스도 뭔가 어려웠던 시기였다. 근데 뭐 이제 저는 그 당시에 2년 반 동안 스타트업 잡스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뭐 링크 스타트업 버그 수정, 뭐 제가 하는 건 아니었지만요. 뭐 기획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을 했고, 스타트업 잡스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꾸준히 못 올렸어요. 와, 근데 이게 지금 이 영상이 오랜만이잖아요. 이런 영상이 편집해서 올리는 게 좀 쉬니까 다시 뭔가 엄두를 내는 게 용기가 안 난다 그래야 되나? 그 텐션이 좀 다시 이어지기가 어렵더라고요. 뭐 그런 측면이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다 보니까 이 높은 텐션의 잡수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스스로가 내보여지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이제 번아웃이라는 게 있었고, 하지만 영상은 중요하다. 우리 채널은 가야 된다. 제가 생각했던 방향성이 있다. 링크 스타터라는 서비스가 있듯이 스타트업 잡스 또한 저에게는 서비스입니다. 뭔가 실리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 그냥 듣고 뭐 영상을 보고 그때 잠깐 좋다 이게 아니라 진짜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또는 뭔가 삶의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한 생산적인 것들, 그거를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키워드와 개인의 성장이라는 키워드, 이 두 가지를 갖고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11월에 PD를 채용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스타트업 잡스와 또 얘기를 하면 기존의 영상들은 어떤 창업이 주요 카테고리였어요. 제 창업기죠. 뭐 이거는 꾸준히 가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미 충분히 많은 사업 초기에 해야 되는 정보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뭐 제가 사업을 하던 당시에는 없던 정보들을 전 정말 많이 공유를 했습니다. 뭐 여기서 한번 약간 생색내면은 우리 회사의 컨텐츠, 잡스의 컨텐츠가 힘이 되었다면 댓글 바랍니다. 좋아요와 그리고 많이 퍼뜨려 주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잘 안 하기는 하는데 그 정도의 컨텐츠들을 많이 공유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람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한두 번씩 도움 많이 됐어요, 정말 힘이 됐어요 하는 피드백들을 받을 때 사업의 힘듦? 막 비판하는 사람들, 안 좋은 글들 남겨주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럴 때 좀 많이 처져요, 저도. 그런 것들로부터 좀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글들이.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해주신 분들에게는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잡스와 관련해서 마지막 코멘트를 하면 2030 우리 MZ세대 분들, 저도 아직 30세대예요. 여러분들의 해가 될 겁니다. 적어도 이제 우리 컨텐츠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관심사가 있고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떠한 컨텐츠를 원하는지 피드백을 주시면은 그것들을 바탕으로 컨텐츠들을 기획하고 만들어 나갈 거예요. 메일보다는 댓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는 다들 궁금해요, 저에게. 자금 이슈죠. 6월부터 계속 어려움이 있었죠. 작년에 보증으로 대출 받은 게 중진공 1억이랑 기보 2억. 이제 뭐 구독자분들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것들이 그 당시에 인력이 10명까지도 갔으니까 뭐 정부 지원 사업 자금을 받는다고 해도 인건비 하더라도 좀 빠르게 소진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개발자 인건비가 정말 컸고요. 6월부터 정말 큰 고비였고, 제가 영상을 그 당시에 찍은 게 대견할 정도로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뭐 아직도 타개가 된 건 아니죠. 주변에 그래도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분들의 좀 어느 정도의 도움, 그 도움과 또 아까 말씀드린 잡스에서 나오는 홍보 매출, 뭐 근래에 홍보성 관련 영상들이 조금 있었죠. 그런 게 저한테는 소중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뭐 이제는 링크스타터가 이제 생산 단계, 고급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진짜 사업화 단계인 거죠. 이때까지는 저는 투자 유치를 버티고 싶었던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요. 뭔가 시장 진입을 할 단계의 마케팅 자금용, 그때의 인재를 채용하는 자금으로 투자를 유치를 한다. 소위 말해서 이 단계가 프리-A 단계예요. 이제 시드 단계가 초기에 베타까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알파와 베타예요. 알파, 베타 정도. 프리-A 단계가 시장 진입을 하는 단계. 마케팅과 추가 인력, 고급 인력을 채용을 하는 단계. 그래야 제품 고도화를 또 하니까요. 기존까지는 최소한의 멤버로 사업을 했어야 됐고. 그런 단계다. 그런 자금이 프리-A 단계다. 그리고 이제 뭔가 매출을 낼 수 있는 단계. 물론 플랫폼 비즈니스는 매출보다 중요한 지표는 가입자예요. 가입자와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냐, 그런 지표들이 매출보다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시리즈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프리-A 자금을 받고 빠르게 시리즈 A를 받자라는 게 이제 주요 목표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사를 만나는 시간을 드리는 데보다는 컨텐츠를 만들고 제품을 좀 더 버그 개선이나 기획을 잡는 데에 집중을 했어요. 투자 유치가 사업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때 단계에 필요한 그 목적에 맞는 수단일 뿐인 거죠. 자금이란 게. 연료죠, 연료. 1월 둘째 주에 제가 이제 사업을 하기 전에 투자 일을 했었고 그 AI 스타트업에 투자했던 펀드를 엑시트하게 됩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이제 그 기업의 IPO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장기적인 방향으로 투자를 했지만 역시나 스타트업의 변수는 많다. 전 지금이 뺄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세히는 얘기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수익은 내게 돼요. 기대치만큼은 아니지만 그냥 뭐 100% 정도의 수익을 내게 됐고 제 기준에서는 큰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조합의 성과보수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좀 저에게 자금적으로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물론 지금 사업을 하고 양산 단계, 이 생산 단계에 접어드는 데는 몇 달을 못 버틸 정도의 자금이에요. 약간의 버티는 정도인데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적극적으로 투자사를 만날 시기거든요. 이제는 직원들이 일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 정도로 1분기 정도만 버티는 정도만 돼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자본금 증자가 되기 때문에 지분율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세팅해 놓은 설계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제가 뭔가 스타트업 바이블 쪽에 영상을 하게 되면 이제는 투자 쪽, 투자 유치와 관련된 거 투자사 미팅을 꽤 그래도 했어요. 디캠프 오피스 아워드 선정이 돼서 되게 큰 규모의 펀드를 하고 있는 VC의 전무님도 만나 뵙고 그분은 딱 조언이 잡수를 한 10만 키우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조언을 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내년 1분기는 투자 소식을 조심스럽지만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게 사업의 성공의 척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소식이 나게 되면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채용을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자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영상이 진짜 오늘 주제는 정말 기네요. 5번째 사무실이에요. 5월에 경기 스타트업 캠퍼스 판교 사무실이 종료가 됐고 연장 심사에서는 떨어졌어요. 우리가 채용 점수가 그렇게 높은데 제가 볼 때 인원이 많아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객관적인 지표가 낮을 수가 없거든요. 정량 지표가. 왜냐면 지식재산권을 4개나 확보를 했고 그 평가표에 있어요. 채용을 엄청 많이 했으니까 지표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떨어진 건 그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정적이니까 리소스가.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독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투자 유치를 못한 것도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어쨌거나 판교 사무실이 종료되고 향후 채용을 위해서는 그래도 서울이 좋겠다. 위치가 강남에 이제 패스트5에 6개월 계약을 해서 들어갔고 입주를 했는데 이제 한두 달 지나가면서 여기에 월세조차도 부담이 되는 거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9월에 결단을 합니다. 다행히도 고맙게도 이제 거기서 위약금을 물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안양창업지원센터 거기는 저희가 확보해둔 사무실이었거든요. 그냥 이거 영상 공유할게요. 이런 환경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옆에서 밥을 먹고 있고 냄새가 나고 시끌시끌하기도 하고 그냥 식탁들이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뭐 우리 일하는데 지장 없으니까요. 거기에서 9월에 이제 바로 이전을 해서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있어요. 5명이서 거기서 일을 해요. 우리가 점령을 했다. 여기는 무료입니다. 정말 감사한 공간이에요. 근데 이제 AI 양재 여부에 입주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진짜 정부 지원 사업은 다 떨어졌는데 요번에 됐네요. 네, 그래서 2022년 1월 1일 새롭게 양재에서 시작합니다. 링크스타터 랩은.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제휴나 저희 쪽엔 다 고객사잖아요. 유수의 스타트업들이 있고 또 이 기관의 어떤 네트워킹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합니다. 거기에 있는 AI 인공지능 기술 기반 기업들과의 콜라보레이션도 할 게 분명히 있겠죠. 그런 기대들을 하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사무실 지출이 없다시피 됐죠. 뭐 소액 비용은 있어요. 그래봤자 뭐 6개월이 페퍼 한 달치. 이제 마지막 2021년 잡스의 리뷰. 그 마지막은 팀입니다. 팀. 이 대목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캠프파이어라는 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도 연초에 지원을 했었어요. 한 4월, 5월 그쯤에 서류가 돼갖고 이제 대면 미팅을 하는데 이제 다들 저를 알고 있어요. 심사위원들이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심사를 했고, 근데 이제 마지막 질문이 있었어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팀이란 어떤가요? 현재의 팀 강점이 뭔가요? 근데 저는 이제 투자 심사를 받을 때 지금 모든 컨텐츠들도 그렇지만 제 사업의 핵심 근간 진솔함이거든요. 솔직함, 투명함 뭐 이런 것들. 심사를 받더라도 과대해서 막 뭐를 하진 말자. 솔직하게 자신있게 우리 팀은 이래서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어렵겠더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 스스로가 팀의 강점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이미 팀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이런 거를 봤던 상황인 거죠. 이때는 물론 이제 그분들이 잘하고 못했고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논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스타트업 초창기 팀의 핏이 맞지 않을 뿐이에요. 물론 이제 저도 경험이 부족했던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팀은 뭐였냐,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만들자, 해보자 이래야 되거든요. 스타트업은 그래야 어떤 막 관리체제 리소스를 줄일 수 있고 갈등을 줄일 수 있고 한 방향을 보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동기부여가 되고 비전이 공유가 되지 않으면은 이건 아무리 대표가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느껴야 돼요. 실제로 뭐 어떤 조건이나 뭐 환경이 좋고 이런 뭐 직무가 내가 편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뭐랄까 함께 나아가야 되는 멤버들을 고연봉이 아닌 상태에서 채용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초창기의 스타트업 팀은 대단한 강점을 말하기 어렵다. 대표가 가장 중요하다. 어떠한 인력을 채용해서라도 하고자 하는 서비스, 솔루션 그 방향을 이 대표가 제대로 보고 있고 그 해결안을 옳게 가고 있고 그걸 어떠한 인력들이 있어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게 나는 그 팀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정말 뻔뻔하지만 이 팀의 강점은 그러한 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씁쓸했어요. 왜냐면 저는 자랑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우리 팀이 있으면은 와 정말 훌륭한, 제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개발자 얘기들 자랑하고 싶어요. 훌륭한 친구다. 그게 또 저의 경쟁력이 되고 회사의 경쟁력이 된다는 걸 전 잘 알아요. 기분도 좋고 칭찬이란 게 그런 거니까. 그래서 되게 씁쓸했어요. 그 미팅을 하고 나서. 하지만 거짓말은 할 수는 없다. 그게 링크 스타터 랩 그때까지를 한 1기라고 표현할게요. 팀의 뭐랄까 제가 느끼는 현실이었다. 그래서 혼자 남기를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채널에서도 저의 스토리를 많이 남겼지만 제 개인 주주들, 저를 믿고 투자해준 사람들 여러 관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책임감이란 게 있을 거고, 그리고 내 얼굴은 많이 알려졌고, 저 스스로가 회사를 어떻게든 지켜야 했고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팀원들을 보내게 되고 그러한 과정들이, 저는 정말 정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 의사결정을 했어야 했어요. 단순히 뭐 어떤 사정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경제적인 이런 게 어려웠더라도 정말 이 사람이 필요해, 인재야, 이 사람도 나와 함께 하려는 게 강해, 파트너다 하면 어떻게든 끌고 가요. 어떻게든. 하지만 그렇진 못했다. 그래서 힘들지만 하나둘 개인들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보냈어야 됐고, 저는 이 회사는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 난 성공해야 된다. 이 링크 스타터 랩은 지켜야 된다. 이런 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기를 선택을 했고 1인 창조 기업 영상이 8월에 올라갔죠. 하지만 이제 벌려놓은 게 링크 스타터, 스타트업 잡스 이 두 개 다 이제 뭔가 서비스 막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때인데 저 혼자밖에 없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영상을 띄워보냈지만 제가 생각했던 방향은 리빌딩이었습니다. 과거에 19명의 이제 퇴사자가 있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달라져야 된다. 급급하게 채용을 하면 안 되고 단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제가 스타트업 팀빌딩 하는 법이라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지만 그 영상대로 해봤어요. 우선순위를 매겼고 그때 가장 필요했던 거는 개발자였고 버그를 수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상을 할 때거든요. 뭐 근래죠. 영상 PD 채용을 했고 이제 마케팅을 할 때요. 마케터를 채용을 한 거예요. 그렇게 5명이 현재 팀이에요. 이 저를 포함한 5명의 멤버 정말 어려운 시기에 왔어요. 과거에 있었던 친구들은 더 좋은 환경이었어요. 지금보다. 물론 서비스의 진척도는 지금이 더 좋죠. 하지만 회사의 재정적인 거는 그때가 더 좋았거든요. 뭐 환경도 그렇고 지금은 그 식탁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공용 식탁. 그래도 뭐 어떤 불평불만 없이 다들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몫들을.
저는 제가 과거에 피드백을 혼자서 한 9명, 8명한테 줬어야 되는 상황, 이 개개인들의 어떤 니즈와 또는 불평, 불만과 이런 것들을 하나둘 상대했어야 됐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러한 데 쏟는 에너지가 거의 뭐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알아서 뭔가 자신의 영역들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채용을 했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 저는 이제 선장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 비전 공유하고 우리가 어떻게 됐을 때 뭐 어떤 걸 쉐어하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 물리적으로 제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5명의 강점은 뭐냐, 이 두 가지의 서비스를, 링크스타터와 스타트업 잡스라는 서비스를 유지 보수할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어요. 5명이서. 심지어 이제 광고도 할 수 있어요. 사업화를 할 수 있는 멤버예요. 5명이서. 알아서 성장하는 사람들이고, 그게 지금 현재 멤버의 강점입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급화 단계예요. 이제 시장 진입을 해서 본격적인 사업화를 해야 되는 단계. UX 기획이 가능한 디자이너, 그리고 투자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 제휴적인 부분, IR 자료를 잘 만들고 비즈니스적인 얘기를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파트너십에 능한 사람, 전략 기획 파트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제가 지금 경영 지원 업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손을 떼야 되고, 전반적인 행정 업무 플러스 서비스에 서포팅을 하는 역할, 경영 지원 파트. 네, 이렇게 3명은 바로 채용을 해야 되는 단계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인재분들을 하나둘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짤막하게 저희 회사 공고는 링크스타터에 있으니까 두들겨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점에 합류하시는 분들은 되게 전 좋은 시점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인생에서 성공을 저와 함께하기. 일단 섹터별로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2022년은 뭐냐 그러면 빠르게 투자 유치를 한다, 그리고 인재를 모으고 고객을 모은다, 그리고 만족감이 있을 때 이제 매출을 낸다. 이게 2022년이에요. 빙산의 일각. 계속 여기 바닥에 있다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가는 때가 2022년입니다. 저에게는. 뭐 그래서 스타트업 4년, 많은 분들이 제 채널에서 제가 잘났다 싶은 얘기들도 했고, 스토리들을 남겨감에 있어서 힘든 얘기들도 했고, 뭐 어떤 희노애락들을 많이 공유를 했어요. 뭐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래서 그러지 않냐 뭐 했는데, 사업에 왕도도 없고 경험이 있고 4년 동안의 경험이 있고 아픔도 있는데요, 경험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호프예요. 호프. 사업은 결국에 희망이다. 이 4년 동안의 어려움들이 있었어도, 정말 수많았던 일들이 있었어도 서비스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화 단계를 할 수 있게 됐고, 또 저는 혼자가 아니고 구독자분들도 계시고 2022년도에 희망이 있는 거죠, 지금 저에게는. 그래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내일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스타트업 4년 차, 이제 만 4년이 딱 됐죠. 2021년을 정말 진솔하게 리뷰해봤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정보가 되기도 하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 날 12월 31일 도전하는 더 나은 가치를 위해 도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마지막으로 올 한 해를 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대박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성공합시다. 이상 스타트업 잡스의 잡스였습니다.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